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2% 빠져서 222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폭락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점을 깨버렸고요. 저번 저점이 이제 2270대였는데 상당히 많이 깼습니다. 그래서 거의 2220대까지 이렇게 빠졌고요. 장중에는 2215까지 빠져서 저점이 2210대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참 지독한 하락세입니다. 보면 작년 6월부터죠. 작년 6월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년 거의 한 3개월을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너무나도 긴 그런 하락장입니다. 1년 3개월이 빠졌으니까요. 1년 3개월 동안 쭉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저점을 깨고 빠지고 좀 회복했다가 다시 저점을 깨고 빠지고 조금 회복했다가 다시 저점을 깨고 빠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진짜 저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요게 이제 2270대 요때거든요. 요게 이제 7월 7월인데 그리고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또 지금 저점을 깬 거예요. 7월의 저점을 결국에 9월 달에 9월이 이제 끝나기 전에 이렇게 또 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저점들을 계속 깨면서 계속 지수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200대까지 이렇게 왔는데 참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PBR로 봤을 때 코스피가 0.89 수준이거든요. PBR이 0.89라는 거는 지금 기업 가치가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회사 문을 닫는 게 사실은 낫다는 얘기죠. 회사 문을 닫으면 지금보다는 청산 가치가 더 높겠네요. 네. 하여튼 이런 좀 극단적으로 지금 싼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이 싼가? 이 미래에 대한 결국에는 불안 때문에 그런데요. 기업 이익이 많이 줄 거라는 지금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주주환원이 제대로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주식시장.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나라랑은 그러면 어떤가 보면 이거는 이제 다우지수인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고점이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작년 6월 달에가 고점이었고요. 7월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1년 2개월, 3개월을 빠진 거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고점이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일단 시기가 다르죠. 다우는 사실은 6월 달에도 꺾이지 않았고 6월 이후에도 이렇게 1월 달까지 좀 더 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1월이 고점인데 다우는 고점 같은 경우는 36,900대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우도 저번에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을 깼었던 거고요. 장중에는 29,200대까지 갔었고요. 조금 막판에 올려가지고 29,500대로 마무리를 했는데 보면 한 만 포인트 어느 정도죠? 7천 한 500포인트 저점 기준으로 치면 한 7,700포인트 정도 빠진 거네요. 7,700포인트라고 하면 거의 한 20% 정도, 2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한 20, 한 1, 2% 정도 빠진 겁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보면 고점이 3,300대였으니까요. 3,310대였는데 1,100포인트 정도 거의 빠졌네요. 1,100포인트라고 하면 한 33%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21% 빠질 때 코스피가 33%가 빠졌는데 21% 빠진 다우 지수로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 그냥 큰 위기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거고요. 코스피는 이제 33%가 빠졌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상대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제일 안 좋아요. 보면
다우가 18%, 유로가 22% 빠졌고요. 니케이가 8%, 중국 상해가 16%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5% 빠졌으니까요. 가장 많이 빠졌죠. 네, 오늘 우리나라 뭐 종목은 사실은 거의 뭐 볼 게 없죠. 다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몇 개 오른 게 있긴 한데 완전히 방어주들이죠. 한국전력, 뭐 SK텔레콤, 뭐 요 정도, KT 이런 정도만 올랐고, 네,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더 많이 빠졌고요. LG화학이나 에너지솔루션이 많이 버텼었는데 낙폭이 더 큽니다. 3%, 5%대 빠졌고요. 오늘은 금융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KB가 5%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덜 빠진 편이고요. 1% 빠졌으니까요. 네,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은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장이 빠지면 바닥이 어디인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텐데요. 참 바닥을 근데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제 코스피가 빠진 거를 보면 계속 바닥이라고 많이 생각이 됐거든요. 이런 지금 네, 이런 저점들만 이 오른쪽이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다 바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나고 나보면 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점들을 다 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일단은 이런 가격적인 거는 어떻게 뭐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 근본적인 상황이 뭔가 바뀌어야지 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달러가 굉장히 지금 비싼 이런 상황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다 온 것 같기는 합니다. 달러가 한없이 뭐 비싸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원달러가 이제 1430원대고요. 미국 2년물도 4.3%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한없이 이 달러가 비싸질 수는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멈추기는 하겠죠. 근데 아직은 이런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오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